네, 마켓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버크셔리츠의 강동진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중국발 충격이 전 세계를 흔들고 있어요. 금요일에 또 차이신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6년 만에 최저치, 이 중국에서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이것이 효과가 없음을 좀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먼저 중국발 이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국발 회오리 바람이 대단히 거센 상태인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전체적으로는 너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의 가능성도 있다.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보다도 더 이제 폭락을 했으니까 체계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다. 체계적 위험이 대단히 큰 상황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요인이 무엇보다도 중국일 텐데 중국의 성장률에 대한 이슈, 이것이 이제 세계 증시의 불안 요인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중국 정권 시장에 부양 대책을 계속 내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투자자를 불안하게 하는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머징 마켓의 환율 불안. 이것이 지난주에도 대단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조금 이따 소개를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잘 버티던 미국 증시가 지난주 후반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것의 요인은 조금 달리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데 금리 인상이 시장에 나쁜 것으로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긍정적인 면이 있거든요.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이 금리 인상 이슈, 이 날짜가 언제 진행될지에 대해서 좀 오리무중한 상태로 빠졌으니까요. 그것이 투자자를 불안하게 한 면이 있고 또 다른 한 요인은 사실 미국의 정권 시장은 지난해 S&P 지수도 그렇고 다우 지수도 그렇고 무려 50번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 정도로 과열 국면이었기 때문에 언제 조정이 있나 이렇게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주변국 나라 세계 증시가 대단히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견디지 못하고 떨어진 면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러한 이슈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증시는 물론이고 채권 시장이라든지 금융, 외환 시장, 원자재 시장 모두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그게 이제 하나의 바람으로 여러분들 좀 연상을 하면은요, 유동성 바람이거든요. 한쪽으로 동쪽으로 대단히 거센 바람이 불었는데 이제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것이죠. 유동성의 환류 현상. 안전자산으로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불안해서 안전자산으로 빠져나간다. 그렇게 연상이 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더 우선적으로 그동안에 유동성이 대단히 풍부했는데 투자처, 수익이 날 만한 곳으로 이 유동성이 대단히 많이 가 있었습니다. 이머징 마켓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국 시장 쪽으로도 그렇고요. 많이 가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르렀다 하는 지표들이 속속 나오니까 이것이 빠져나가는 원래 위치로 빠져나가는 그런 상태거든요. 빠져나가면서 점검이 되는 그 지표가 변화가 되는 곳이 바로 환율 시장인데요. 환율 시장이 달러화는 2012년 이후에 약 18% 정도 올랐는데요. 다른 나라 통화들은 좀 내리는 방향이었거든요. 일본 엔화도 많이 내렸고요. 그다음에 이머징 마켓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환율을 좀 낮게 가져가는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내리는 방향이었는데 이게 역방향이니까 이제 가파르게 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자료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뭔가 나가고 있네요. 달러 인덱스 나가고 있네요.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는 오른편에 보면은요, 조금 하강 국면이죠. 저것은 이제 조정 국면인데 달러가 금리 인상이 예정된 상태에서는 저기 오르는 방향인데 오른편에 내리는 것은 금리 인상이 좀 늦춰질 것 같다는 그런 신호거든요. 저것은 괜찮은 신호인데 채권 수익률을 보면 아주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역시 금리가 채권 금리가 내린다는 얘기하고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죠. 상충이 되죠, 그죠? 근데 같은 방향인데 상충이 된다는 뜻은 9월에 금리 인상이 아무래도 어렵겠구나 하고서 채권 시장이 반응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동성이 그쪽에 집중적으로 이제 채권 시장 쪽으로 몰려드는 그런 상태니까 채권 시장 주변에 있는 정권 시장과 상품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가 폭락하고
S&P 지수가 폭락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편에 S&P 지수 부러진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견디다가 저렇게 이제 부러진 형태인데 저기에 있는 유동성이 어디로 갔느냐면 MMF와 채권 시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국 시장 이머징 마켓 쪽의 환율 동향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인데 달러화가 조금 내리는 방향 보셨죠, 그죠? 그렇죠. 그럼 다른 이머징 마켓도 조금 괜찮아졌겠거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달러화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머징 마켓의 환율이 대단히 가파른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화도 그렇고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링깃화도 그렇고요. 인도의 루피화, 터키, 그다음에 브라질의 헤아라 등등 이머징 마켓의 환율 하락폭이 대단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걱정이 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 있냐 하면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예전에 17년 전에 IMF 상황 여러분 연상하시죠, 그죠? 네, 금융위기도 아니고 뭐 1998년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맞죠. 이야, 예. 그때까지 떨어졌으니까 지금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그러니까요. 이해가 될 수가 있겠죠. 그 위에 터키와 인도도 대단히 많이 떨어진 정도인데 그것도 사상 최저치 정도까지 떨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의 환율 불안이 지금 최근 한 달 동안에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즉 그곳에서 유동성이 대규모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 상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 상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 더해진 것이 지정학적 악재까지 더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북한이 또 위협에 나서면서 그 불안감도 또 더해지면서 국내 증시 뭐 목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국내 증시의 지금 현재 위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죠. 예, 지난주 이제 주말에 북한과 관련되어 가지고 대단히 이제 불안한 그런 기류가 흘렀는데요. 사실 정권 시장이 북한 이슈를 반영했다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유형의 다른 나라의 주가가 우리나라 정도로 빠졌으니까요. 그러니까 북한 이슈는 우리가 뭐 가늠하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이것은 일단 빼놓고요.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것만 가늠한다 그래도 우리나라 지수가 대단히 지금 많이 내린 상태인데요. 중간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견딜 만한 정도의 파동이었는데 주 후반부에 아주 뭐 부러지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제가 그 이제 자료를 볼 수가 없으니까 코스피 선물 지수를 보면은 지난 5월 이후에 지금까지 아주 수직으로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수직으로 하락을 했는데 여러분 보고 계시네요. 저 폭이 50포인트 정도 되는데 여러분 가늠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2.5포인트가 코스피 20에 해당하는 겁니다. 20포인트에. 그러니까 하루 20포인트 내리면 많이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20일 연속 계속되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고 또 오른편에 보면은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지는 형태로 투자자들이 투매를 많이 했구나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고 반대로 시장에 내리는 방향으로 베팅한 투자자의 경우는 수익이 뭐 엄청나게 많이 난 그런 상태입니다. 문제는 지금 저 정도에서 야간 선물이 다시 5포인트 가까이 폭락을 했거든요. 이게 코스피 지수로 보면은 40포인트에 해당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아직까지는 충격의 과정에 있다. 그것은 이머징 마켓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흐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문제는 이 충격의 과정이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어질지 여부일 텐데 일단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엔 어떨까요? 어렵죠, 그죠? 그렇죠. 이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거센 바람이 좀 잦아들기를 기다리는 상태고요. 이 거센 바람을 여러분 체계적 위험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위험이거든요. 이 시장 위험은 모든 종목과 관련된 이슈를 다 잡아먹는 정도의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반토막이 났으니까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PBR이 0.5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사고 싶다. 이것도 용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체계적 위험은요. 그래서 일단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정부도 관심을 갖고 보게 될 테고 방금 우리 외신캐스터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중국이 조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연기금액의
주식 투자를 하게 허용한다. 네. 이런 것이 정시 부양 대책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것이 유동성의 일방적인 기류 변화를 좀 진정시키고 안정시키는 것, 이게 우선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만일에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나가지고 체계적 위험이 상당히 안정이 된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투자자들이 저평가 종목, 지나치게 또 많이 내린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할 텐데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장 안정 상태까지를 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이번 주에도 역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지금 뭐 섣불리 달려들었다가는 지금 비가 많이 내리는데 우산을 써도 옷이 젖는 형태거든요. 그런 상태를 여러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버크셔 리츠의 강동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